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비도 못 가서 발병난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부르시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께 껌딱지처럼 붙어 지내던 어떤 고려인 사세가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러 한국으로 온 고려인 승무원은 어떻게 약속을 지켜나갈까요? 그리고 대체 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시죠. 그 전에 잠깐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 김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이에요. 러시아에서 자랐지만 제 핏줄은 한국인이랍니다. 러시아어로 미라는 평화란 뜻이 담겨 있죠. 부모님은 제가 평화롭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지금은 국제선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껌딱지였어요. 찰싹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다고요. 왜 이렇게 외할머니가 좋았는지. 할머니의 자상한 목소리를 듣고 품에 안기면 저는 할머니 냄새를 맡으며 푹 자곤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할머니와 나누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러시아에서 맞벌이를 하며 늘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와 함께 보냈죠. 할머니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안정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분이셨어요. 때로는 엄격하셨지만 대부분은 자상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한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증조할머니 혼자서 가족들을 키우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긴 검은 머리카락을 빗어드리며 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저를 먼 나라로 데려갔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고려인으로서 러시아에서 살아남았는지,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두 들려주셨죠. 왜 난 아빠가 없냐고 어린 맘에 서럽게 울었던 기억도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실 때면 할머니의 눈가에 항상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게 되었죠. 고려인의 힘겨운 역사와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요. 스탈린 정권 시절 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의 고려인의 살아있는 역사였죠. 알고 보니 외증조 할아버지는 항일 일병으로 싸우시다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의 큰 자랑이 되셨어요. 할머니는 낡은 앨범에서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여주시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증조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뿌리가 얼마나 강하고 자랑스러운지를요. 미라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절대 잊지 말아라. 할머니는 제 어깨를 꼭 잡으시며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멀고 낯선 나라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 덕분에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언제나 고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글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할머니의 인내심 덕분에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외증조 할머니의 아리랑 소리를 들으면서 크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아리랑을 저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리랑을 불러주실 때면 제 마음은 언제나 평온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멜로디가 좋은 노래였어요. 하지만 점점 그 노래가 우리 가족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할머니가 이 노래를 부르실 때면 목소리가 떨리곤 했어요. 눈을 감고 고향을 그리는 듯한 표정이셨죠. 어린 저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 한국을 향한 씨앗이 심어졌던 것 같아요. 항상 어머니께서 한국인임을 잊지 말라고 들으면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셨었는데 한국전쟁과 강제 이주, 그리고 러시아에서 하시는 일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하셨었죠. 할머니의 꿈은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신 할머니의 눈빛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80년대 후반에 한번 오셨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병 때문에 한국으로 오시질 못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때 찍으신 사진들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바래진 사진 속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국 땅을 밟은 그 순간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미라야, 이게 한국의 경복궁이란다. 정말 아름다웠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궁전이지. 할머니는 사진을 넘기며 한국의 풍경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남산타워,
영동, 한강, 그 모든 곳이 할머니의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마치실 때면 한숨을 쉬셨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제는 힘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어릴 때 병상에서 제가 나중에 한국 간 이야기들을 들려드린다고 약속했었죠. 할머니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병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제 갈색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용기를 내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죠. 할머니, 제가 커서 한국에 갈게요. 그리고 할머니 대신 모든 걸 보고 올게요. 그럼 할머니한테 다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이다 하고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167cm의 긴 키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 같았어요. 할머니의 새끼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네. 할머니, 꼭꼭 약속해요. 제가 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올게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던 모든 곳을. 그리고 돌아와서 할머니께 다 말씀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제 꿈은 확실해졌어요. 한국을 자주 갈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 그래서 저는 비행기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죠. 그러나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불과 3주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할머니는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 날, 저는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참으며 불렀어요. 그것은 할머니를 향한 저의 마지막 인사였고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그 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서비스 관련 공부를 했어요. 제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은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잘 어울렸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미라, 너 정말 대단해. 그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다니. 친구들은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이었고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는 국제선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자주 갈 수 있는 승무원이 돼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비행 스케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인천행 비행편.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검은색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제복을 입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으니까요. 8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에 대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나라를 이제 제가 직접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와의 약속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 밤하늘에 빛나는 서울의 불빛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곳이 바로 여기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동료가 왜 그러냐고 괜찮냐고 물으니까 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억누를 수가 없었죠. 미라, 괜찮아. 왜 울어? 동료 승무원 올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할머니 생각이 나서. 이런, 화장이 다 엉망이 됐어요. 얼른 세수하고 화장을 고쳤지만 부은 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따뜻하게 안아주셨을 거예요. 눈물은 나중에 또 흘릴 수 있어. 지금은 내가 보고 느낀 걸 모두 담아둬야지. 그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할머니를 위한 여정의 시작. 그렇게 전 팅팅 부은 눈으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한국 오셨을 때 묘사하신 풍경과 지금의 풍경은 너무나 달랐어요. 할머니의 기억 속 한국은 80년대의 모습이었지만 제가 본 한국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있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냄새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품에서 맡았던 그 향기와 닮아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할머니, 저 왔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그것은 마치 할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의 눈으로 한국을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이제 할머니 대신 한국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게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문화, 음식,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하나둘씩 쌓여갔죠. 러시아에서의 삶이 생각납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사람들도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자란 곳은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표정했고 서로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이것이 러시아 사람들의 제가 익숙했던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서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 헤매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중앙 서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주머니는 잠깐 멈춰 서서 저를 쳐다보더니 손으로 방향만 가리키고는 무표정하게 저쪽으로 쭉 가세요. 라고 짧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친절하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대답은 해주셨으니까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과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었고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들끼리는 물론 다르지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예의라고 여겨졌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익숙했던 문화였습니다. 미라, 표정 좀 밝게. 고객들이 불안해할 거야. 승무원 교육 중에 강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무표정해지곤 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웃음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연습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한국 방문. 그것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진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리무진 버스 정류장을 찾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밝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와 주신 거였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명동에 있는 호텔로 가는 버스를 찾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 그 직원은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버스 시간표까지 확인해 주시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버스를 타시면 호텔 근처에서 내릴 수 있어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마지막에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친절함이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셉션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제 이름을 한국어로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고 종이에 써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미라 씨, 혹시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주변에 맛있는 식당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호텔 직원이 이런 친절함을 보여주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업무적인 대화만 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 들어갔을 때의 일도 기억에 남아요.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영어 메뉴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메뉴 추천해 드릴까요?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자 그분은 더욱 반가워하시며 한국 전통차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문하지 않은 작은 떡도 함께 내어주셨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으면 이것도 꼭 드셔보세요. 서비스예요. 그 따뜻한 미소와 배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만들어갔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고국의 따뜻함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을 물었을 때의 차이도 컸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친절함이 낯설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여기가 처음이신가 봐요? 제가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함께 가요. 명동에서 남대문 시장을 찾으려다가 길을 잃었을 때 한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였다면 그냥 손으로 방향만 가리키고 지나갔을 텐데 이런 친절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식당에서의 경험도 달랐습니다. 러시아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고 나면 서비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의 식당에서는 계속해서 손님을 챙겨주었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 더 드릴까요? 이 소스는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처음으로 한국식 설렁탕을 먹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하얀 국물에 소면과 고기가 들어있는 수수한 모양의 음식이었어요. 어떻게 간을 맞춰 먹어야 할지 몰랐는데 식당 아저씨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소금과 파, 후추를 넣고 드세요. 취향에 맞게 간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세심한 배려가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셨던 한국 음식들을 식당에서 맛보면서 할머니의 손맛과 정성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있었던 일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버스 기사님께 목적지를 물었을 때였습니다. 경복궁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나요? 제 서툰 발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고 내릴 때가 되자 특별히 알려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죠?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경복궁이에요. 이런 작은 친절함이 모여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무뚝뚝함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인의 정, 그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낯선 이들의 미소도 자주 마주쳤어요. 특히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 낯설었지만 점점 그 따뜻함에 익숙해져 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누군가를 도울 때 진심으로 돕는 마음이 있단다. 할머니의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느끼기 힘든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유를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국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휴일, 저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다는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곳,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서울의 봄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꽃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햇살은 따스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는 순간 웅장한 궁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사진 속 경복궁과는 달랐지만 그 위엄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광화문 앞에 서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이 자리에 서서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사진을 찍고 티켓을 구매해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거 할머니 옷이잖아.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궁 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들, 특히 여성들의 아름다운 치마 저고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할머니의 옷장에서 본 그 한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날이면 가끔 한복을 입으셨거든요. 항상 그때만큼은 더욱 자랑스러워 보이셨어요. 궁 안에는 한복 체험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궁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색상인 하늘색 치마와 연분홍색 저고리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입어보시나요? 도와드릴게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한복 입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마를 먼저 입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은 후 고름을 매는 과정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모든 과정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검은 머리, 갈색 눈동자, 그리고 한복을 입은 모습까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속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치 할머니가 저를 통해 다시 이곳에 오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예쁘죠? 작게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치마를 흔들었고
그것은 마치 할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한복을 입고 궁 안을 거닐면서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이 궁을 걸으면서 할머니는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자랑스러움, 그리움, 아마도 둘 다겠죠. 경복궁의 아름다운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조선 시대의 왕들, 그들의 생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할머니는 항상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회로 앞에 선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라야, 이곳은 임금님이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연회를 베풀던 곳이란다. 그 웅장함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지. 할머니의 사진 속에도 경회로가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이 공간만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채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언젠가 만나면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저 약속 지켰어요. 한국에 와서 할머니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제가 외국인인데도 한복을 입고 있다는 점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 중년 여성이 친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왔지만 고려인이라고 답하자 더욱 반가워하셨어요. 아, 고려인이시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이곳은 제 조상의 고향이니까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우리의 고향이라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체감했습니다. 궁 안의 여러 건물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곳의 역사와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었어요. 특히 근정전의 웅장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기둥 하나하나, 처마의 곡선 하나하나에 담긴 장인의 정신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제 핏줄의 역사구나. 할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던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반납하기 전 마지막으로 경복궁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할머니가 저를 환영하는 꽃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전히 행복했어요. 비록 할머니는 이곳에 없지만 할머니의 영혼은 이곳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경복궁에서의 하루는 그렇게 특별하게 마무리되었어요. 한복을 벗으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 그 첫 번째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것 같아 뿌듯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할머니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기억 속 한국,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국이 하나로 이어진 듯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이야기와 제 경험이 만나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떡볶이를 빼고 할머니 언급을 줄여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세 번째 휴일. 저는 한국 전통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 광장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던 음식들의 맛과 향이 문득 그리워졌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향기가 제 코끝을 자극했어요. 매콤한 양념 냄새, 갓 구운 빵 냄새, 신선한 과일과 야채 냄새. 이런 복합적인 향기가 모여 독특한 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와, 정말 활기차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러시아의 시장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더 활기차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은 큰 목소리로 손님들을 불렀고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가게들이 좁은 골목에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점과 반찬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시장을 걷다 보니 김밥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야채김밥.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야채김밥 하나 주세요. 김밥 아저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잘라 접시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단무지 몇 조각을 곁들여 주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네요. 여행 오셨어요? 네. 러시아에서 왔어요. 고려인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민족이시네. 맛있게 드세요.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 향과 신선한 야채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부드러운 밥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의 맛이 느껴졌어요. 김밥을 먹으며 시장 안의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장을 보는 어머니들,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젊은이들, 단골 가게에서 정겹게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까지 모두 활기차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김밥을 다 먹고 다음 가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비빔밥, 국수, 만두, 튀김, 하나같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만두 가게에서 고기 만두를 주문했어요. 처음 드셔보나요? 이렇게 간장에 찍어 드세요. 만두 가게 할머니가 친절하게 식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뜨끈한 만두의 껍질은 얇고 부드러웠고 속은 육즙이 가득했어요. 간장에 찍어 먹으니 감칠맛이 더해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더 드세요. 젊은이가 많이 먹어야지. 할머니는 웃으시며 만두 하나를 더 제 접시에 올려주셨어요. 그 작은 친절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시장을 더 둘러보면서 다양한 반찬 가게도 들렀습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고추장, 된장, 간장 등 각종 장류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된장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거예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었답니다. 맛보실래요? 작은 종이컵에 된장을 조금 담아주셨습니다. 향긋한 된장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깊은 맛, 오랜 시간 숙성된 듯한 풍부한 맛이 입 안에 퍼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고향의 맛이 느껴져요. 외국에서 오셨다고요? 어디서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하지만 저는 고려인이에요. 가게 주인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이건 서비스예요. 우리나라 맛 잊지 말라고. 작은 된장 한 병을 비닐봉지에 담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친절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더 구매했습니다. 바로 떡입니다. 흰 떡에 콩고물을 묻힌 절편이 눈에 띄었거든요. 떡집에서 절편 몇 개를 사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를 먹어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떡의 식감, 그리고 고소한 콩고물의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시장에서 샀던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김밥, 된장, 절편, 이 모든 음식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시장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정수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의 정과 배려, 그리고 음식에 담긴 정성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네 번째 휴일, 저는 서울 도심을 자유롭게, 그리고 더 깊이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지하철 노선도를 받아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영어 안내까지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타는 지하철이라 낯설었고 환승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며 방향을 찾고 있었어요. 러시아였다면 아마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위해 용기를 내는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었어요. 길을 잃으셨나요?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2명이 밝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헤매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와 주었던 거였죠. 네. 명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가요. 같이 가시겠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안내해 주겠다니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에 호기심을 보였고 저는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이라고 설명했어요. 고려인이라는 건 러시아에 사는 한국인이란 뜻인가요? 네. 제 조상님들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러시아로 이주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뿌리는 한국이죠. 와,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런 칭찬이 기분 좋았어요. 환승역까지 이르는 동안
여학생들은 서울의 명소와 맛집에 대해 열심히 알려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까지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의 순수한 친절함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4호선을 타시면 명동역에 도착하실 거예요. 명동역 4번 출구로 나가시면 바로 명동거리가 나와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작별 인사를 나누고 4호선 열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명동에 도착해 북적이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쇼핑몰, 화장품 가게, 음식점들이 즐비했어요. 한국의 트렌디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달콤한 커피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영어 설명이 있어서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테이블로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쇼핑을 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준비해오지 않았던 저는 당황했습니다. 근처 가게 처마 밑으로 급하게 피했어요. 우산 쓰세요. 저는 집이 가까워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잠시 기다렸다 갈게요. 비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저는 집이 바로 앞이에요. 그분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사하며 우산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일이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친절함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한 가지 더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라 차내가 몹시 붐볐어요. 갑자기 앞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젊은이, 여기 앉으세요.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제가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해야 했으니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젊으니까요. 외국에서 오셨죠? 여행은 피곤한 법이에요. 앉으세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히 앉았고 할아버지는 손잡이를 잡은 채 서 계시다가 옆에 자리가 나서 앉으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고려인이에요. 아, 고려인이시군요. 우리 민족이네.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우리 민족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 나라의 일원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날,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일도 기억에 남아요. 지도를 보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호텔 방향을 찾고 있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같이 걸어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한국 음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호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닌 정성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직진하면 호텔이 나와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가셨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으니까요. 호텔에 돌아와 하루 동안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 안내를 해준 여학생들, 우산을 빌려준 여성, 자리를 양보해 주신 할아버지, 그리고 길을 알려주신 아주머니, 모두 낯선 저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모든 경험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저의 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광지로서의 한국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살아있는 한국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화려한 건물이나 발전된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배려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스마트폰을 켜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명동의 번화가, 한국 전통 찻집, 그리고 우연히 찍힌 웃는 얼굴들.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이런 따뜻함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친절함, 따뜻한 배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제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러시아와는 다른 한국의 모습, 그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요.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낯선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인가 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야 해요. 그동안 경복궁, 광장시장, 영동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지만 아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인사동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니 아기자기한 가게들과 갤러리, 찻집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우와, 이건 정말 아름답네요. 한 도자기 가게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청자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섬세한 디자인과 색감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고려시대 청자를 재현한 작품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도자기 기술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한국 도자기의 역사는 1000년이 넘었죠. 외국에서 오셨나요? 네, 러시아에서 왔어요. 저는 고려인이에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그럼 한국 사람이네? 그럼 더욱 의미가 있겠네요. 청자는 고려시대의 명품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청자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민족의 예술적 감각과 높은 기술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작은 청자컵을 기념품으로 구입했어요. 이것으로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인사동 거리를 계속 걷다가 갑자기 귀에 익숙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작은 광장에서 전통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였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노래에 담긴 그리움과 희망. 무대 위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아리랑에 맞춰 우아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목 매는 감정이 차올랐지만 동시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이 순간을 보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때 공연자 중 한 분이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전통 노래 아리랑을 들려드렸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인의 정서와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다 함께 아리랑을 불러볼까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함께 따라 불러보세요. 공연자들이 다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고 관객들도 하나둘씩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살펴보며 망설였지만 곧 저도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불러주셨던 그대로 마음을 담아 불렀어요. 주변의 한국인들과 함께 부르는 아리랑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미도 못 가서 발병난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영혼이 저와 함께 노래하고 계신 것처럼요. 옆에 서 있던 한국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 미소 속에 모든 감정이, 모든 이해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였어요. 국적도, 언어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연결된 하나의 마음이었죠. 공연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순간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 순간 할머니와의 약속을 온전히 지킨 것 같았어요. 할머니 대신 한국에 와서 할머니가 그리워하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제 할머니의 노래까지 한국 땅에서 부른 것이니까요. 공연이 끝난 후 인사동의 작은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전통차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었던 날, 광장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순간, 길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아리랑을 함께 부른 경험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그렇게 울었던 것이 무색하게 이제는 행복한 미소가 제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서 할머니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려앉는 저녁 노을이 인사동 거리를 붉게 물들였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 사진들을, 그리고 이 경험들을 가족들과 나눌 거예요. 찻집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싶었거든요. 다양한 물건들 중에서 작은 아리랑 음악 상자를 발견했어요. 손잡이를 돌리면 아리랑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상자였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이 음악 상자는 러시아에 있는 제 방에 두려고 구입했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을 간직하는 소중한 물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 그리울 때마다 이 음악 상자를 통해 한국의 순간들, 그리고 할머니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러시아로 돌아가야 해요. 이번 여행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켰고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지도 위의 나라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로 상상했던 한국보다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더 많은 곳을 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가져갈게요. 내일 비행기에 올라 러시아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이곳 한국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다음에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라와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췄어요. 마지막으로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보이는 산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습니다. 첫날 팅팅 부은 눈으로 보았던 그 풍경들이 이제는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과 행복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 그것은 이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안녕, 한국. 곧 다시 만나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산소에 가서 약속했던 한국 이야기들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도 이번 사연 읽고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더 깊은 감동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